이슈토크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신공항에 대한 부울경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부울경에서는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증위의 보고서 결론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김해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강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의 결과 발표를 두고 그동안 참 이야기도 많았고 지금도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검증의 보고서 의결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9월 25일이었는데요. 전체 검증위원 4개 분과 중에서 안전분과위원 4명이 빠진 가운데 검증위원장이 전체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네. 최종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안전분과위원들이 무시된 채 결정이 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안전분과위원들의 얘기인데요. 안전분과위원들이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니까 검증위원장이 이것을 좀 위험성을 낮추라, 톤다운하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자기들이 주장을 계속하려 하니까 뭐 해유나 압박이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체 위원회에서 표결로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의 그 주장이 관철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예 빠져서 자기 의사를 명백히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들의 의사를 밝힌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9월 29일에 네. 검증위원회에서 자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 그 검증위원장이 안전분과에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보고서를 조정하라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표결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 표결 이후에 분과위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네. 그 보고서를 다시 조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표결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전분과위원들은 뭐 작성 과정에서 회유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네. 표결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네. 입장이고 검증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런 일은 없다라고 네. 어쨌든 반대되는 입장을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김해 신공항 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성 문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참 많은데요. 안전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전성 검증이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2002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인근 산지에 충돌을 했습니다. 네네. 산지에 충돌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129명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 국민이 110명이나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김해공항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예. 그래서 김해공항 우리가 지금 신공항을 생각하는 것은 안전 문제 때문에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가 진행하는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리 공항을 지을 때는 공항시설법이라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법규에 따라서 진입표면의 장애물 같은 것을 잘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그 진입표면의 장애물, 법규가 정한 진입표면의 장애물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위험한 공항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진입표면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활주로는 김해 쪽 방향으로 나지 않습니까? 네. 그 김해 시가지 쪽에 이모산이라든지 산이 3개 정도 있는데 그 산 66,6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금액으로 치면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네네. 그 정도의 장애물을 절취를 해야만 공항시설법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네. 그걸 하지 않고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제 공사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니까 김해공항은 태생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공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성 검증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문제냐 하면
인천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만 하더라도 네. 공항시설법 기준을 지켜서 안전기준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 하면서도 무안공항보다도 기준을 낮춘 안전성을 적용하려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문제죠. 네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우리 부울경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적법한 절차가 결코 아니다. 비록 또 그것이 적법한다 치더라도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김해공항은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네, 정말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안전해도 이 수위를 더 높여서 진행을 해도 그렇습니다. 모자란데 오히려 지금 있는 기준보다도 더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려 하니까 네.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비행기는 그 착륙 과정에서 착륙에 실패하면 재이륙을 해야 됩니다. 예. 김해공항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는데요.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 검정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리 금정산 쪽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재이륙하면 오른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데 예. 금정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는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을 그 수정해서 보완책을 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네. 여전히 그런 착륙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안전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김해공항 자체도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김해 신공항 검증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사실상 신뢰를 좀 잃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뭐 사실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검증의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좀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검증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절차가.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 가능한 공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검증위원회는 지금 총리 훈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검증위원회에서는 관문공항이 무엇인가라는 요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의 요건에 맞는지 적합한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관문공항이 인천공항 재난시 대체 가능 공항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데 대통령이 내가 생각하는 관문공항이라서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그 요건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과연 김해공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은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대통령께서는 그냥 던져놓고 검증위원들 알아서 관문공항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하니까 검증위원들도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굉장히 혼란이 될 수 있고 네네. 어쩌면 무책임한 그 검증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한 기준을 정부에서 사실 명확하게 밝혀줬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다.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그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거기에 그 기준에 맞느냐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네. 기준이 불명한 채 검증을 하니까 검증이 굉장히 자의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네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지난해부터 이렇게 쭉 검증 과정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는 뭐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검증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총리실에서 검증을 맡은 총리실에서 후속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검증위원회에서 김해공항의 백지화 여부를 밝히지는 않는다. 김해공항의 불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오직 검증위원회에서는 사계 분과에 대한 기술적 검증 결과만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김해공항 백지화 여부는 앞으로 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정부가 무엇이냐? 총리가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대통령이 하시면 가장 간명한데 네네. 우리 부울경에서는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부울경과 국토부 장관, 국방부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네네. 과연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인지 총리가 결정할 것인지 그것은 확정된 말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향후 계획이 어떻다 할 것은 뭐 예상만 되고 있는 부분이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불투명한 절차가 있죠. 네네. 김영 의원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가덕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후속 그 다음 절차로 아마 그것은 대통령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 그러면 김영 의원이 불가하다 하니까 후속 입지를 찾아보라. 이 정도쯤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후속 입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때는 우리 부울경이 합의를 해야 될 것인데 네네. 그 합의가 과연 빨리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문제도 사실 남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후속 절차도 좀 복잡하게 아직은 남아있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검증의 결과 발표를 두고 논란이 좀 불거지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부울경 지역의 목소리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정말 9월 15일 검증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이 어떤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뉴스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을 것이고 또 검증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남이나 울산도 마찬가지인데 울산은 관심도 좀 덜하고요. 경남 지역에서는 특히 거제 지역이나 김해시 쪽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역에 들어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거제 지역은 가덕도와 거제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거제는 뭐 조선업이 쇠퇴하고 그래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신공항이 거기 있으면 거제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돼가지고 가덕 그 신공항 유치를 주장을 하고 있고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런 입장이죠. 김해 신공항이 그대로 되면 김해 시가지가 소음으로 덮이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김해 시민들의 대부분은 김해 신공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덕 신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해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결정을 초저하게 기다리면서 김해 신공항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 김해 신공항 문제에 계속 언급을 하고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대표 그 선거 당시에 부산에 와가지고 가덕 신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대표께서 우리 부울경을 위해서 뭔가 나서주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인데 원래 지금 총리실에서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네네. 그 검증은 굉장히 그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내가 먼저 그 결과를 보고 받아 가지고 부울경 국회의원에게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저도 짐작컨대 아마 정부의 어떤 그 검증 메커니즘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외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개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개입해야 되는 어떤 고충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불경으로서는 나쁜 일은 일단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증위원회는 기술적 검증을 했지만 결국 기술적 검증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정무적인 판단이고 또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대표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가지고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네네. 뭐 어떤 그 결정 사항을 번복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동남권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만 해준다면 뭐 정치권이 그렇게 참여한다 해서 나쁠 것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부울경 지역, 그러니까 동남권 지역을 위한 행보라면 그렇게 문제될 것 없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당리당략 부분에서 움직인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우려가 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였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확답하진 않았다. 가덕 신공항에 대한 뭐 공약을 세운 건 아니었다.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국회 발언은 굉장히 신중한 발언이고 네네. 또 총리는 무게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총리 발언은 굉장히 파장을 가져왔죠. 네네. 그러나 사실 총리는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 19대 대선에 2017년에 있었던 그 17대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께서 가덕도를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도 가덕도를 검증했고 그 20대 총선에서도 당대표로서 부산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그 5석만 준다면 그 국회 20대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19대 대선 과정에서 관무공을 언급하면서도 나는 가덕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덕도는 내 공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 그 경우가 아닌 것이죠. 네네. 정말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 부울경 주민들을 기망한 것이랑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저는 총리께서 좀 착각을 하시고 실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이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참 그 어려운 그 질문인데요. 네네. 그동안의 검증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께서나 총리께서 대통령의 뜻을 명확히 밝혀서 내가 생각하는 관문과는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위원들에게 어떤 그 생각의 폭이 커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검증위원장이라는 분의 행태를 보면 사실 그 국토부에 굉장히 경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굉장히 밀집한 일을 많이 해왔고 네. 국토부 산하기관의 장도 진행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선의결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그 검증위 표결 과정에서도라든지 안전문과위원에게 어떤 톤다운을 하라든지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국토부에 상당히 경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분과가 아닌 세계분과는 우리 부울경이 기대하는 좀 다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안전분과인데요. 네네. 안전분과 이거 원안 보고서가 만약 그대로 채택이 되기만 한다면 뭔가 김해공항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검증위원장까지 나서서 이런 회유 압박을 했다고 하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신공항이 지금의 안대로 유지가 되거나 뭐 발전이 되거나 하는 일은 아닌 결과가 아마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지만 네. 그 정부의 그 결정 과정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네. 검증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김해공항에는 개선될 수 없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입 표면의 장애물을 절차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항시설법의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안전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음 때문에 심야 운행이 불가합니다. 지금도 7시간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해을 확장해도 심야 운행이 불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에다가 만약에 김해공항 수요가 앞으로 새로운 공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3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정말 확장할 곳이 없습니다. 네. 확장 불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200m의 활주로는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는 활주로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네 가지의 문제점을 김해공항이 안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환경이라든지 뭐 소음의 규모가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진지하게 판단을 하기만 하면 네. 김해공항이 채택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공정한 검증 결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덕도 신공항은 쇠퇴해가는 우리
그 부울경의 마지막 희망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를 써봤지만 부울경이 회생하지 않고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의 어떤 그 희망의 싹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울경의 그 생각을 해서 또 검증위원들도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검증에 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